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솔직히 요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이라는 강력한 유튜브각 이후에 또 비르츠가 리버풀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샤워를 하지 않아도 주제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단 비르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르츠 이적사가 관련된 것들에서 모든 소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비르츠가 이적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리버풀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비르츠를 사고 프림퐁을 사고 하려는 것일까? 그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거고요. 만약에 비르츠가 리버풀로 향한다면 또 비르츠 시리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르츠 시리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르츠가 독일 그리고 미넨 1티어라고 불리는 플라텐베르그라는 기자, 그리고 잉글랜드 소식 관련 1티어 온스테인이라는 기자, 그리고 리버풀 관련해서 1티어라고 불리는 폴 조이스라는 기자, 이런 유명한 언론인들 사이에서 비르츠가 리버풀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티어 언론인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비르츠 리버풀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비르츠의 리버풀 사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르츠가 이미 영국의 집까지 알아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국 북서부를 방문해서 이적하면 살 집들을 알아보고 막 그랬던 게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비르츠가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리버풀 쪽으로 마음이 넘어갔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바이에른 뮌헨 측에다가 리버풀로 갈 거예요 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르츠의 마음은 이제 이미 리버풀로 정해졌고, 거기서 세부 계약사항을 조절하고 또 큰 트러블이 없다면 이제 리버풀의 선수가 되는 그런 순서까지 밟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르츠가 뮌헨의 콤파니 감독, 리버풀의 슬롯 감독, 이렇게 두 명하고 다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르네 슬롯 감독과의 대화가 결정적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감독의 대화로 선수들을 끌어오는 데는 또 아스날의 아르테타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아르네 슬롯이 또 이런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감독도 잘하고 또 선수 데려오는 것도 잘하고 해서 나중에 대화 내용이 좀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비르츠 리버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비르츠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타겟을 약간 바꾼다는 얘기도 스카이 스포츠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명의 타겟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브라이튼의 미토마입니다. 일본 국적의 선수고요. 나이 28살, 이번 시즌 40경기 11골 3어시, 그리고 리그에서는 10골 3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입니다.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고요. 50경기 12골 11어시,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8골 8어시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의 이름값을 고려해 봤을 때는 비르츠에 비해서는 좀 클래스 차이가 많이 나는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토마는 나이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피드, 드리블 이런 것들을 주무기로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나서 갑자기 기량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자원이 아닌가 싶고, 또 부상 이슈가 있는 자원이라서 미토마가 풀시즌을 뛸 수 있느냐? 이거는 또 고민해봐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또 하파엘 레앙이라는 선수는 그래도 미토마보다는 커리어적으로 이룬 게 많은 선수긴 하죠. 세리에에서 리그 베스트도 들어간 적이 있고, 또 리그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리그 MVP를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리그 중 하나에서 최고의 선수에 올랐던 그런 고점이 있어요. 하지만 레앙은 수비력에서 약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수비를 잘하지 않는 것도 잘하지 않는 건데 이 수비 적극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콤파니 감독이 앞쪽부터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레앙의 수비력이 약간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두 선수, 물론 바이에른 뮌헨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확실히 비르츠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비르츠 리버풀로 돌아와서 이 비르츠가 리버풀로 향하는 것에서는 프림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일단 비르츠하고 프림퐁이 레버쿠젠에서도 서로 많이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라커룸에서도 나란히 앉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둘이 플레이할 때도 비르츠의 패스를 프림퐁이 받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기 축구만 가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약간 나랑 호흡이 잘 맞는 친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고 조금 더 정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르츠하고 프림퐁은 축구적으로도 또 라커룸 내 생활적으로도 이 컨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좀 어리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비르츠가 운전면허 없을 때도 프림퐁이 자주 태워줬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리고 리버풀이 프림퐁이랑 계약이 완전히 거의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림퐁과 계약하면서 열어둔 레버쿠젠 쪽 소통 창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비르츠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림퐁의 영입이 또 비르츠에게도 큰 자극 내지는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친하던 동료가 같이 어느 팀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래도 의지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또 프림퐁 얘기도 추가로 하면 프림퐁도 메디컬 테스트 받고 오피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프림퐁을 빠르게 계약하면서 이 이적 시장의 첫 단추를 잘 깬 게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르츠의 이적 자금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네즈, 켈러의 매각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누네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적 루머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투톱 중에 한 자리 서서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우디 측에서도 지난 겨울에 문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리버풀이 우승 경쟁하고 있어서 일단 누네즈를 팔지는 않았는데 또 사우디 쪽이랑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 누네즈의 매각도 고려 중이고요. 또 켈러 역시 주전을 되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켈러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마지막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켈러의 이적을 적극 추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리버풀은 마마르다슈빌리라는 골키퍼가 이번 시즌 합류하기로 되어 있어서 켈러의 입지가 더 좁아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누네즈, 켈러 이렇게 두 명의 선수 팔고 거기서 이적 자금 좀 충당하면 그래도 비르츠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르츠를 기대하는 이유가 리버풀에 없는 유형이라 그런 거거든요. 일단 메갈리스터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데 사실 메갈리스터는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공격 쪽에 힘을 다 쏟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후방 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했던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확정되면서 리버풀은 진짜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했죠. 리버풀 공격형 미드필더가 뭐 크게 따지면 소보슬라이, 엘리엇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엘리엇은 기대를 많이 받는 자원이었습니다만 슬롯 체제에서는 많이 뛰지 못했고요. 또 성장이 정체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플레이메이커 선수가 없었고요. 또 소보슬라이는 축구 지능과 두뇌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르츠와는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전방 쪽 창의적인 미드필더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르츠를 영입 대상에 놓았던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리버풀이 비르츠를 데려온다, 그렇다면 이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선수 중에 가장 최상위급 선수를 데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버풀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나가고 이걸 비르츠 프림퐁으로 대체한다? 이건 리버풀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플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르츠의 이적료는 얼마가 될지 또 얘기를 해볼게요. 레버쿠젠에서 비르츠를 팔 때 요구하는 이적료는 1억 2,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333억입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비싼데요. 이 가격만 해도 비르츠가 받고 있는 기대감, 또 비르츠의 어린 나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적료가 픽스된 건 아니고요. 기본 이적료를 좀 낮춘 다음에 옵션 추가하는 방안도 레버쿠젠이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기서 이적료를 좀 깎고요. 뭐 50경기 출전하면 추가 이적료 지급,
뭐 비르츠가 국가대표 10경기 이상 뛰면 또 추가 비용 지급, 비르츠가 리그에서 도움 몇 개, 득점 몇 개 이상 하면 또 추가 이적료 지급, 뭐 이런 식의 방안을 만든다는 거고, 아마 저 옵션은 달성하기 쉬운 조건일 거예요. 그래야 이제 레버쿠젠도 그 돈이 결국 들어올 거니까 오케이를 하겠죠? 어쨌든 방식은 다양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레버쿠젠이 원하는 저 이적료 2333억을 그대로 오케이 한다 그러면 비르츠는 PL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최고 이적료는 카이세도 1억 1,500만 파운드, 201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보다 비르츠가 비싸니까 비르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 이적료에서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레버쿠젠이 비르츠를 2,333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옵션이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1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왼쪽이 리버풀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 순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국 돈으로 바꾼다고 약간 노가다를 했는데 틈새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버풀 레코드 1위 다르윈 누네즈입니다. 이거는 유로 기준이고요. 8,500만 유로, 1,321억 정도에 데려왔고, 반다이크 1,316억, 소보슬라이 1,088억, 알리송 971억, 나비케이타 932억, 루이스 디아스 839억, 벤테케 722억, 파비뉴 700억, 조타 694억, 메갈리스터 653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버풀의 탑10을 봤을 때는 다른 클럽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공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반다이크, 알리송 이런 선수들은 정말 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놀랐던 게 메갈리스터가 653억이에요. 요즘 저 정도 실력을 가진 미드필더가 기본 1,000억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데려온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르츠가 여기 온다 그러면 당당히 최상단에 위치할 것 같고요. 이 비르츠의 기록이 깨지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숫자, 돈 얘기긴 한데요. 저도 숫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돈이 어디서 나길래 이렇게 비르츠에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냐, 요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국 디애슬레틱이라는 언론사에서 재정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리버풀의 수익성 관련해서 쓴 기사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24-25 시즌이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는 건 23-24까지예요. 일단 리버풀이 23-24 시즌 역대 매출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조 1,30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면서 상금 받고 그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이 리버풀이 24-25 시즌 또 한 번 최고의 신기록을 달성할 듯 합니다. 1조 2,962억. 읽기도 어렵죠? 영국 돈으로는 7억 파운드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또 아까 23-24 시즌이 일단 지금까지는 역대 시즌 매출 최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게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라 유로파 리그에 나갔던 시즌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입을 거뒀다는 건 또 그런 유럽 대항전 수익보다 다른 것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5-26 시즌부터 아디다스 유니폼으로 리버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에서도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좋았고 가까운 미래도 좋고 다음 시즌도 주머니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리버풀이 이적료 측면에서도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일단 24-25 시즌 키에사, 마마르다슈빌리만 영입을 했습니다. 키에사는 이적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어쨌든 간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이적료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이런 자금적인 측면에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적료 부채라고 해서 이제 이적료를 한 번에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단이 현금으로 딱딱 내놓지 않고 할부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쌓이는 부채가 있는데 리버풀은 이적료 부채도 프리미어리그 빅6 중에 최하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이렇게 현금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구단에 비해서 할부로 내는 비율도 적다고 해요.
그 정도로 주머니가 좀 든든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10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팀 1위가 리버풀이었습니다. 14-15 시즌부터 23-24 시즌까지 10개의 시즌을 분석한 결과 세전 이익,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벌어들인 이익이 리버풀이 1억 3,600만 파운드, 우리 돈 2,522억입니다. 2위가 맨시티고요. 2,34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대부분의 구단이 적자라는 거 아시나요? 이 축구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를 면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십까지 쭉 따졌을 때 수익 낸 구단이 이 같은 기간 동안 7개 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마이너스가 아니면 잘한 건데 리버풀은 그걸 넘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자료들로 봤을 때 리버풀이 주머니가 상당히 두둑한 편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리버풀의 상업수익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빨간색이 리버풀, 회색이 맨유입니다. 일단 맨유랑 비교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맨유가 브랜드 파워 엄청 좋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익이 엄청난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리버풀의 그래프가 아주 예술입니다. 일직선으로 뻗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죠. 수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최근에는 맨유를 앞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버풀의 상업수익이 5,710억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리버풀의 전체 수익이고요. 이거는 상업수익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재정적으로도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리버풀은 주머니가 두둑한 구단이다. 그리고 보드진이 웬만해서는 돈을 이상한 데다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짠돌이 같은 약간 인색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비르츠 데려올 때 돈을 쓰게 된다면 이제는 뭐 약간 쓸 땐 쓰는 그런 이미지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르츠 리버풀 오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어요. 돈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르츠가 리버풀로 뭐 희위고라든지 오피셜 뜨면 비르츠 시리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 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온다고 하면 뭐 비르츠라는 선수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한다든지 비르츠가 리버풀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저거 2개를 묶어서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만들든지 해서 비르츠 시리즈 한번 올려볼 테니까 비르츠 시리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